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한 요즘인데요. 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들어보셨을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미국 증시 제로금리에도 곤두박질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주가 폭락에 코스피 코스닥 등 동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8% 폭락 마감, 22도 서킷 브레이커도 멈추지 못한 추락. 이 서킷 브레이커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일반적으로 주식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결과적으로 총 30분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오늘 왜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크립토 마켓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아무래도 24시간 돌아간 장이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시점을 가지고 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 후오비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후오비는 18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수준으로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 자사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 고객의 포지션이 자동 청산되는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목만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후오비의 서킷 브레이커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립토 마켓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3월 12일에 있었던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15분 만에 7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청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의 이동 폭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투자자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오비 파생상품 플랫폼인 후오비 DM에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지껏 사건 사고를 잘 피해가고 있는 후오비 거래소 아주 칭찬하고요. 앞으로도 잘 피해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 이더리움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장난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BETH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2.0에는 비콘 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비콘 체인은 향후에 POS에 지원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인인데요. 자, 기존에 갖고 있던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기존 이더리움이라고 보니까 이 기존 이더리움이 1.0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32개의 이더리움을 저 이더리움 2.0 비콘 체인에 옮기면 형태가 변환이 되면서 POS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비콘 체인이 POS에 지원하는 지원자를 관리하는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은 BETH, 즉 비콘 체인 이더리움이라는 형태로 변경이 되고 한번 변경되어 새로운 체인으로 편입된 이더리움은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뭐 일종의 국적 변경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비콘 체인으로 넘어간 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종의 국적 변경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비콘 체인으로 넘어가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무서운 내용은 아닌 게 어차피 지금 이더리움은 전체적으로 POS로 넘어가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페이즈 0에서부터 페이즈 1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POW를 POS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채굴 형태인 이더리움과 POS 형태인 비콘 체인 이더리움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거래소에서 둘 다 상장시켜 놓을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할 건지 등등 뭐 아마 거래소들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겠죠. 아무튼 기존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채굴 형태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채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난이도 폭탄을 적용시킬 예정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POW에 있는 물량들에게 POS로 넘어오게끔 독려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도기와 같은 과정에서 기존 이더리움과 새로운 비콘 체인 이더리움의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예측인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조인디에서는 비콘 체인 이더리움이 세상에 나온 초창기에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가 기존 이더리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비콘 체인 이더리움이 저평가받고 있는 시점에서 반사효과로 기존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 대비해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닌가. 두 번째로 만약 비콘체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저평가된다면 그 시점에 매수에 들어가서 32개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POS에 참여할 물량을 확보할 것이냐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각자 원하는 매도 포지션이 있을 거니까 이로 인해서 전략을 좀 다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처럼 비콘체인 이더리움의 저평가로 인해서 기존 이더리움이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매수를 했다가 변동이 있는 시점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득을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처럼 비콘체인 이더리움 가격이 저평가되어서 저렴하면 나는 나중에 POS를 돌리는데 더 힘을 보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비콘체인 이더리움 가격이 최대한 저렴할 때 매수를 하려고 호가를 계속 보고 계실 듯 합니다. 자, 여지껏 설명드렸던 이더리움의 이런 행보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위에서 말한 시장이라 하면 결국 가격일 건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응을 잘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X에서 웹브라우저 지갑 카이카스를 출시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라운드X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 블록체인의 기술 자회사입니다. 뭐 사실상 카카오가 한다고 해도 다름이 없겠죠. 이런 그라운드X에서 클레이튼 플랫폼을 위한 웹브라우저 버전의 암호화폐 지갑 카이카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중앙화된 웹브라우저 기반 지갑은 멀티코인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지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 클레이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는 않을 텐데요. 싱가포르 쪽은 아마 홀더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시한 게 아닐까 싶은데 카이카스가 출시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클레이 토큰이나 클레이튼 기반의 다른 암호화폐들을 한 지갑에 보관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갑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은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기록되고요. 누구나 클레이튼 스코프를 사용해서 트랜잭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클레이튼 기반 토큰 클레이 이런 것들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어떤 거 있다고 했죠?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디센트 하드웨어 월렛 지금 이벤트 중이어서 2개 세트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2X 패키지가 행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히 가세요.